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형성되면서 실제적으로 CBDC를 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상화폐라는 화폐를 통하여 CBDC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CBDC 사회로 가기 위하여 깔아둔 하나의 밑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역시 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가상화폐가 들어서게 하면서 곧이어서 이제는 이 가상화폐를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이런 시대를 이제 국가가 열어갈 것으로 보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노칩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즉 CD 발행을 위하여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중요국의 중앙은행 86%가 연구 및 시험 중이고 60% 이상이 실험이냐 개념 증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라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인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86% 이상 그리고 60% 이상이 벌써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증명 시작이 되면서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의 시대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미 연준에서는 2025년까지 CBDC를 발행하겠다라는 보고를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되면은 CBDC를 발행할 수도 있다. 어쩌면은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1단계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제 올 6월이면은 2단계 시범 사업을 마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상 환경입니다. 공공 클라우드에서 CBDC 제조에서 발행, 유통, 대금 결제까지 CBDC의 기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 송금 및 대금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거래 등의 CBDC 추가 기능을 더할 계획이고 또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향후 우리나라는 CBDC 사용에 대한 전반적 그림이 나올 것 같고 1, 2년 후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CBDC와 NFT 간의 결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르죠? 참 빨리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단계 실험을 거쳐서 국제 간의 결제도 가능한 CBDC를 도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현솔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는 국가 간에 있어서 효율적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 문제라든지 온라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문제, 그리고 전자지갑 안의 핸드폰 분실 문제, 핸드폰이 분실돼 버리게 되면 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어쨌든 CBDC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변수들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이고 그 대안은 결국 나노칩을 프로그래밍해서 화폐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나노칩 이식은 결국
필수적이 될 겁니다. 약간의 제한을 고려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실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TV를 보면 애플사에서 하는 광고를 보면 사람이 산속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애플워치나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자연 송신이 되어서 거기에 드론이 전부 찾아서 그 사람의 응급 상황을 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구조해주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좋게 보면은 위험이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위치가 다 추적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또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깊은 산속에서 사람이 이제 방향을 잃고 이제 쓰러졌을 때 드론이 쭉 추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세밀하게 찾아내는 그런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과학이나 문명의 혜택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 인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다른 무서운 업무나 계획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이 애플워치나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기술들이 이제 나노 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신원정보라든지 건강정보, 재정정보, 신분증명 그리고 화폐 기능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놀라운 혁명적 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선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칩을 이식함에 있어서 오는 부작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미연에 예측하면서 예방도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벼운 수술들은 원격적으로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까지 갖추는 차세대 나노칩이 우리 앞에 등장될 가능성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첨단 기술의 꽃으로 대중들에게 속이면서 다가서서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칩을 이식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거짓 교회라든가 거짓 목자들은 이런 칩을 보고도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의 선물이며 은총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세대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왕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선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가 이런 칩을 받아들인 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인이 그 다음에 어떤 관계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하셔야 됩니다. 불과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인간들을 완전 통제하기 위한 무서운 일들을 해내고 있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믿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어서 지금 현재 깨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꼭 깨워가야 될 것입니다. 박길수 목사였습니다.